국무총리님, 본연은 민족의 존망과 국민들의 생존이 매우 절박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대격변기에 세계 질서가 재편되면서 제3차 세계대전에 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민의의 정당인 국회가 여야 없이 국민들의 생활을 구하기 위해서 밤새 토론하면서 온 힘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당과의 협치는커녕 민주당을 파괴하고 당 대표를 구속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는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질의할 때마다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총선 전까지 어떻게든 야당을 죽이겠다는데 몰두하고 있는데 제발 부디 지금 다뤄지고 있는 내년 예산안부터는 깊은 토론과 타협으로 벼랑 끝에서 고통당하는 서민들이 한숨 돌릴 수 있도록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 경쟁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항상 여당과 대화하고 또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을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무엇보다도 이번 예산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입도 얻지 못한 해체 위기에 빠진 가정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일, 경제의 숨통이 막혀서 파산과 부도 상태로 휩쓸려가는 사람들을 구하는 일,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들, 훔치거나 흉폭한 일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 소멸되고 죽어가는 지방을 살리는 일을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하는 예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 제출된 내년 예산안은 누구를 위한 예산인가? 누구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예산인가? 기득권과 특권층 그리고 재벌체제와 모피아가 가장 혜택을 보는 예산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정을 풀어 서민들을 살려야 할 시점에 대통령은 재정 늘리면 물가 때문에 서민 죽는다라는 황당한 말씀을 하시면서 건전 재정을 신주단지 모시듯 통치 이념으로까지 내세우고 있습니다. 결국 내년 명목 성장률 전망치가 4.2%인데 예산안 증가율은 2.8%로 20년 만에 역대 최저로 계획되었습니다. 예산으로 경제를 부양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률 발목을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긴축재정과 건전재정 예산은 재벌, 대기업, 부자 감세를 처리하지 않으면서 재정 지출을 억제하기 때문에 서민들만 더욱더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반서민적인 예산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민생 예산이라면서 끊임없이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보건복지부 예산 증가는 물가 상승과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자연 증가의 결과에 불과합니다. 그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오히려 더 많이 삭감되고 더 많이 축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오전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한다고 하셨는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총리님, 정부는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R&D 예산, 대통령의 전면 검토 한마디에 16.6%인 5조를 삭감해버렸습니다. 지역화폐 예산 3,525억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소년 활동 지원 예산 38억 전액 삭감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예산 전액 삭감했습니다. 미래와 사회에 투자하는 예산들을 다 삭감하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SOC 예산이 전년 대비 4.6%가 증액되었음에도 여야 정권 8명의 대통령이 바뀌는 동안 30년 이상 국책사업인 전북 새만금 예산은 핀셋으로 찝어내 무려 78%나 삭감해버렸습니다. 정부 행사로 세계적 대망신을 당한 잼버리 대회 실패를 전북 탓으로 돌리고 화풀이를 하고 국민 혈세를 정치 보복과 지역 차별 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총리님, 전북 출신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총리님 임명 당시에 출신 지역도 고려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분 없는 정치 보복성 새만금 예산 편성을 왜 막지 않고 방치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가 하는 거기에 대한 아주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동의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약자를 위한 예산이고 미래를 보는 예산이고 우리의 잠재 성장률을 올리기 위한 예산이고 포퓰리즘을 배제하는 예산이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서로 정부도 긴축하고 우리 국민들의 생활도 어렵지만 같이 견디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자 하는 바로 그 예산입니다. 어느 정부가 총리님, 마음대로 비들어서 제가 그걸 묻지 않았습니다. 않겠습니까? 왜 부처가 요구한 예산액이 78%나 삭감되었는데 왜 막지 않았냐 그 말씀을 물었습니다. 78%. 그런데 왜 그런 엉뚱한 답을 하세요? 아니 의원님께서 엉뚱한 아니 제가 하고 새만금 계신 예산 건데요. 78%가 삭감되었을 때 전북 출신으로서 총리님은 그것을 제재하거나 문제를 왜 안 삼았냐, 왜 방치했냐 그걸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바로 78%를 삭제하는 것은 전혀 틀린 편성이다. 지금 이걸 전제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요. 그거는 바로 다른 지역의 예산들은 모두 부처가 예산안을 요구한 예산안을 100% 반영했습니다. 공항 예산도 그렇고요. 철도 예산도 그렇고요. 선박 예산도 그렇고요. 도로 예산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독 새만금 예산만 부처가 요구한 예산안의 78%를 깎아버린 거죠. 그것도 잼버리데이 직후에. 다 합의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합의를 했다는 거는 네, 부처하고 기재부하고 다 예산이- 합의했다고 들었습니다. 예산이 국회에 제출될 때까지는 예산은 예, 정부 부처 내부에서야 합의를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의원님들께서 조정을 하셔야 할 그런 때입니다. 네, 하겠습니다. 예, 정부는- 총리께서도 실체도 없는 새만금 빅픽처를 운운하셨습니다. 빅픽처가 새만금 공항 건설 중단입니까?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딱 하나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소문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아니 소문이 도는 걸 가지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나요? 아니, 좀 들어보세요. 제가 질문하면 답변 주십시오. 검토한다는 말로 시간을 끌어서 사실상 공항 사업을 무산시키려는 겁니까? 지연시키려는 겁니까? 그것이 지금 의원님께서 들으시는 소문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어느 것도 지금 그 공항 문제나 모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 게 없습니다. 지금부터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새만금의 그러니까 발전 뭐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지금 새만금의 전체적인 발전에 대해서 그러한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내년도에 많은 돈을 넣어가지고 추진을 해야 하는 상황인가 아니면 새로운 어떤 하나의 계획에 따른 그러한 SOC에 대한 수요를 판단을 네, 해서 아는데요. 좀 더 체계적인 거를 만들어야 되는가? 네. 당연히 그거를 네, 검토해야 제가 되지 묻는 거는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항은 당연히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건설할 겁니까? 그거는 수요에 따라서 해야죠. 그거를 지금 검토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어떻게 수요도 보지 않는 SOC를 이런 갖다가 건설을 공항은 합니까? 무산시키겠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고요. 소문을 가지고 하더라도 질의하지 아주 마십시오. 나중에 검토한다더라 이런 소문이 돌고 있고요. 마무리만 남은 고속도로 건설은 반영하고 2025년에 마무리되게 되어 있으니까 철도, 항만 건설도 못하게 하고 식품 관련 사업 지구를 확대하는 것으로 전북 출신 총리와 전북 도지사까지 만나서 직접 의논했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 소문은 전혀 가짜 뉴스고요. 그래요? 저 그러면 전북 국민을 제가 선동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아주 윤석열 정부에서 중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분을 제보자를 제가 나중에 밝혀드릴 테니까 분명히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네. 바로 꼭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선동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은 사람이 100명도 넘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요직에 계신 분입니다. 총리께서는 개수제정 과정에서 새만금 예산을 모두 원상 복귀시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의원님들께서 결정하실 일이지만 정부로서는 2025년 12월까지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계획을 확정한 다음에 예산을 넣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원들이 결정을 하면은 도와주시겠습니까?
제가 도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새만금 의원님께서 예산을 결정하시는 모두 복원하는 것을 의회가 의결하면 전북 출신 총리로서 적극 나서서 함께 도와주시겠습니까? 전북 출신 총리가 아니고요. 대한민국 총리로서 판단하겠습니다. 네, 그때 판단을 하시는데 전북 출신이시는 걸 그럼 부정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제가 대한민국 전북의 총리라는 거 국무총리는 부정하는 아니지 사람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세계적 팬데믹에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발 고금리 상승으로 몰아치는 복합적인 위기는 재벌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나 미국 종속적 정책이 아니라 생존권과 인권 그리고 국민 주권의 강화로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잘못된 경제 재정 정책에 대한 반성하고 파탄 지경의 국가 경제와 도탄에 빠진 민생 경제를 살리려는 혼신의 노력은커녕 야당, 전 정권, 노동자, 사회단체 등에 대한 잔혹하고 무도한 탄압도 모자라서 이제는 탄핵할 테면 해봐라 라는 오망방자함으로 국회와 국민들 겁박의 호기까지 부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도탄에 빠진 서민 자영업자 중산층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과 확장 재정을 그렇게 간절하게 요구했지만 그 결과는 부자 감세와 경제 재정 정책 실패로 인한 세수펑크 60조 뿐이었습니다. 말로는 민생을 강조하지만 대기업과 돈 많은 부자들의 기득권 카르텔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는 대통령과 관료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고 어느 나라 관료들인지 묻고 싶습니다. 고군분투, 처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에 대한 연민과 애통은 과연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체적인 국가 부도 위기 상태에서 공황 단계로까지 진입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도 국가 부도 위기를 인식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러한 국가 부도를 내지 않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 없이 실책들을 덮으려고 총선 선거용 인기 영합적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지율 하락과 선거 패배에 대한 초조한 내심만 드러내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급한 지방 균형 발전을 외면하고 메가시티 운운하며 거대한 서울시에 김포까지 편입한다고 날뛰고 있습니다. 이명박 시장의 뉴타운 개발이 생각납니다. 국민의힘 인천시장과 충남도지사, 대구시장까지 정치 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실질적 제도 개선 없는 공매도 금지로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떠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자신 있습니까? 여기에 횡재세 운운하고 있는데 대상을 금융회사들로 한정하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소액 출연금에 대체하려고 합니다. 대기업 팔 비틀기에 불과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미르 재단하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초과 이윤에 대한 제대로 된 횡재세를 도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횡재세에 대해서는 유가가 많이 올랐을 때도 국회에서 많이 논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횡재세라는 거는 부과하는데 너무나 여러 가지 세법적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도입할 계획이 없다 그 말씀 아니에요? 도입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는 악화일로로 가속화되고 있는 경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재정 돌려막기와 위기 지연책으로 부도 시점을 늦추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정부 1년 만에 59조의 세수펑크에 국가 채무는 97조가 늘었습니다. 공공기관 부채가 88조 늘었고 국책은행 부채는 83조가 늘었습니다. 가계부채는 전 세계 1위 1749조 원이고 기업 부채는 2분기 기준 1925조 원으로 도대체 어느 한 군데도 성성한 곳이 없습니다. 지난해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 발생했을 때 기재부는 50조, 금융위원회는 50조, 한국은행 42조, 5대 금융지주 95조 등 200조를 투입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올해 새마을 뱅크런 사태 때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을 통해서 은행 90조, 비은행 100조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발표했었습니다. 세수펑크 60조는 공자기금에서 전용을 하고 있고 한전적자 등 공공기관 부실이 산업은행에 전이되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 1조 원을 현물 출자했습니다.
방산업체 등 대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대출로 수출입은행 건전성이 악화되자 LH 주식 2조 원을 현물 출자하고 공급망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자본금 확충에 나서고 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 공기업과 국책은행 돌려막기에 혀가 내둘러질 정도입니다. 재정 돌려막기도 가관입니다. 내년도 기재부 예산이 전체 예산 증가율 2.8%보다 무려 7배나 높은 21%나 증가시켰습니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재정증권 발행과 한은 일시차입금 이자 상환에 3,500억 원을 이자로 지급했습니다. 늘어난 예산의 72%인 4조 1,300억이 돌려막기용 예산인 이자 비용입니다. 끝도 없이 돌아가는 국가 예산의 해전문인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올해보다 무려 26%인 3조 8천억을 증가시켜서 예수 이자 상환 예산만 18조 3천억 원을 계상할 정도입니다. 이자만 그렇습니다. 돈 빌려다 쓰고 이자도 못 내는 게 우리나라 재정당국의 기재부의 현 주소입니다. 윤석열 정부 국가 채무는 1년 만에 그렇게 많이 늘었고요. 97조 늘었고요. 또 집권 이후 2년간 국가 채무 증가율이 8.2%입니다. 적자성 채무 증가율은 무려 10%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세수평기에 기금 200조 중 연기금 입출금 빼고도 재정증권 40조, 한은 차입금 113조, 이자로만 1,500억씩, 외평기금, 돌려막기 등 재정 악화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는 관리재정 수지를 마이너스 3% 이하로 막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관리재정 수지는 작년에 5.4%를 넘어섰습니다. 마이너스 5.4%요. 올해는 마이너스 7.6%에 전망되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최악의 재정 위기 상태입니다. 총리께서는 기재부 장관도 해보시고 경제 전문가십니다. 어떻게 이러한 우리나라의 경제와 재정의 위기를 타파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한 재정 위기가 어디서 왔을까요? 가장 많이 또 전 정부 탓하고 가장 싶으시죠? 많이 늘어난 전 기간이 정부 탓하고 언제였나요? 싶으시죠? 언제 가장 부채가 늘었고 외국으로부터 그렇죠. 그 말씀하실 줄 그런 알았습니다. 상태로 간다 그러면 굉장히 재정이 위험해진다라는 경고를 언제 받았었나요? 윤석열 정부는 바로 그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겁니다. 의원님, 그건 인정해 주십시오. 네, 지금 이자 지급액이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 채무 많이 늘었다고 비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자 1년에 18조 정도였습니다. 지금 이자 21조도 넘게 내고 있어요. 금리가 노력하는 게 보이질 금리가 않고요. 세계적으로 10배가 올랐지 않습니까? 네, 세계적으로도 올랐는데 언제나 총리님이나 기재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게 아니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채무가 많이 늘어서 이런 위기가 왔다. 이런 말씀을 그동안 너무나 많이 하셨죠. 전 세계가 그런데 우려했던 시기가 그때는 언제인가요? 코로나 시대였습니다. 아닙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코로나 시기 고해 국가 채무도 늘었고 바로 다음 해부터 모든 나라는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만 계속 부채를 늘려온 거예요. 네, 지금이 제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가장 우리의 재정을 걱정했었던 것은 그때고 지금 재정에 대해서 모든 IMF를 비롯해서 모든 그 국제 신용기관들이 평가하고 우리의 그 그레이드를 높이는 게 아니라 점점 유지시키는 떨어지고 있는 거 아시죠? 유지시키- 국가 경쟁력이 점점 윤석열 정권에 와서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 국제 신용도는 AA-로 스테이블입니다. 일본보다 2단계가 높습니다. 지금요. 지금 미국 모두가- 국채시장 10년 모두가- 만기물 국채가 점점 가치가 떨어지면서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외환 보유고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더 유동성이 심하고요. 더 이 진폭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종속적입니다. 의원님 그렇지 않아요. 국제 네, 총리님. 신용 기관들이 제가 질문할 게 또 대한민국을 남았습니다.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제대로 평가해 주십시오. 서민들이 무엇 때문에 가장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거죠. 지금 금리가 10배가 올랐고 그리고 물가가 기후적인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최근에 조금 올랐죠. 그러나 뭐가 올라요?
아니 서민들이 무엇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울 것 같냐고 하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물가하고 금리라고 주변에 그랬지 서민 않습니까? 많이 계세요?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의원님, 총리님 주변에는 의원님 주위에는 서민들이 많이 많이 계세요? 계십니까? 의원님 주위에는 많이 계십니까? 제 주위에도 많습니다. 네. 글쎄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요인과 제가 생각하는 요인이 다를 수도 있죠. 그러나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물가가 안정되어야 하고 국가가 건전해야 되고 국가가 빚더미 위에서 소위 위험을 직면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모든 금리나 이런 것들이 금융 취약자에게도 견딜만한 그러한 상황이 돼야죠.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한 거라면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저는 여야 없이 정부 모두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방적인 비난 가지고는 안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